안녕하세요.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2차 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에 앞서서 짤막한 문법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여러분, 이 제목이 맞춤법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에 붙이다가 맞는지 혹은 붙이다가 맞는지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학년 때 한글 맞춤법 관련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은 기억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여기에서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붙이다와 그리고 붙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붙이다는요, 붙다의 사동사예요. 그래서 뭔가 접착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이프를 붙이다, 네, 이런 의미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피울 때에도 불을 붙이다 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도 접착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붙이다는요, 접착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편지를 보내다, 회의의 안건을 상정하다, 이럴 때 붙이다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라에 붙이는 연애편지, 이 제목에도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붙이다가 맞는 표현이죠. 지금 붙이다가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질문 하나 할까요? 그러면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쵸? 우표를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여서 편지를 붙이다,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문법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이 글의 제재가 뭐였죠? 네, 여기 나와 있죠. 헌법이었어요. 헌법. 네, 헌법은 특히 여기에서는 독일의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필자는 헌법이 연애편지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은 근본적이고 한 나라의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축적이고 시적인 표현처럼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연애편지와 비슷하다, 연애편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독일의 헌법은 어땠나요? 독일의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독일 헌법은 세계 제2차 대전 직후에 제정되었는데요. 당시 독일인들은 히틀러에 대한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에도 바빴고요. 뿐만 아니라 전쟁 직후 당장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었죠.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은 필자가 생각하는 연애편지의 느낌이 아니라 지난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느낌의 일기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전승국들이 독일에게 헌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시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네, 서독 제정가들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하죠. 만약 독일을 전체를 대표하는 헌법을 만들게 된다면 서독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나라로 인정이 되면서 분단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독 제정가들은 헌법을 헌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죠? 네,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국민 대표자 회의가 아니라 의회 대표자 회의, 그리고 국민 투표에도 붙이지 않고 서독 주의회의 가결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본법은 통일이 된다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139페이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윗부분부터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반쪽짜리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서독만을 위한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서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서독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았다. 서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시로 만들어진 국가였고 기본법 역시 통일되는 그날까지 잠정적으로 제정된 헌법일 뿐이었다. 따라서 기본법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독일 국민이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든 것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법은 제정 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국가 체제를 만든 것은 과도기적 성격이고 이 기본법은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명시를 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런 문구를 명시를 해 두었을까요? 네, 앞으로 독일은 언젠가는 통일이 될 수 있으니까. 자, 이걸 전제로 깔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독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 독일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것. 그래서 기본법은 잠정적이고 그리고 임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 것이죠. 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본법의 임시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하나의 꿈을 갖고 있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석 이론이라는 꿈이었다.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훌륭한 국가를 건설하면 동독 역시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서독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하나의 꿈은 뭐냐면 통일이겠죠. 그리고 이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자석처럼 하나의 국가가 어느 한쪽이 매우 훌륭하다면 다른 한쪽이 끌려오는 것. 즉, 다시 말해 흡수 통일이죠. 흡수 통일이라는 꿈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여기서 자석의 핵은 기본법이 되어야 했다. 기본법은 국가 행정을 규정하는 법률들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해야 했고 가훈이나 학칙보다 훨씬 더 정교해야 했다. 이러한 꿈은 결국 실현되었다. 네, 결국엔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말이다. 서독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헌법을 가지고 있고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들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었는지 깨닫게 되기까지 20에서 30년이 걸렸다. 그리고 기본법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하기까지는 또 몇십 년이 걸렸다. 기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마침내 독일은 통일되었다. 기본법을 만든 선조들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서독의 기본법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본법이 독일이 통일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헌법이 얼마나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것만큼 잘 보여주는 예가 어디 있을까? 50년 전 기본법이 과도기적 의미로 제정되었다고 씌어진 전문의 바로 그 자리에는 이제 다음과 같은 자랑스러운 문구가 대신하고 있다. 네,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써 기본법은 독일 민족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문구가 대신하고 있다라고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기본법을 제정을 하는데 제정을 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기본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헌법에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성격의 기본법이 독일이 통일이 됨으로써 완성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리하겠습니다. 기본법이 과도기적 성격을 벗어나 완성된 성격을 갖게 되었음.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헌법의 힘, 기본법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본론 두 번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결론부예요. 자, 결론.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앞부분에 여기 맨 위에서부터 138페이지 여기서부터가 두 번째 본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독일의 기본법, 독일의 헌법이 무슨 문제가 있나 봐요. 여기서 그러나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나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는 성격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문제 상황을 이 필자가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개정된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두 차례 제한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었어요. 한 번은 난민의 망명권에 대한 제한이었고 다른 한 번은 사유주택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곳은 도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자, 이게 지금 기본권이 두 차례 제한된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전까지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주택에 관한 기본권이 제한된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기본권은 더 이상 문자 메시지처럼 짧지 않다. 예를 들어 개정된 망명권에 대한 규정은 과거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0배나 길어졌다. 짧은 규정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기본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다. 규정이 길다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헌법은 계속해서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이 이런 식으로 약해지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기본법은 모든 것의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격이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필자는 이렇게 생각했죠. 기본법은 압축적이고 함축적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원, 부원 설명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그 기본권의 힘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필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밑줄을 그을게요. 규정이 길다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예외가 자꾸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기본권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이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본권과 좋은 헌법이란 마치 건강과도 같다. 여기서도 비유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네요. 한번 잃고 나면 되찾기 힘들고 잃고 난 뒤에야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기 전에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문제 있죠. 필자가 기본권을 건강에 비유한 이유를 추론해 보자. 자, 어떻게 추론할 수 있겠어요? 네, 잃기 전에 지키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건강에 비유를 한 거죠. 자, 정리해서 쓸게요. 한 번 잃은 건강은 되찾기 어려운 것처럼 한 번 잃은 건강은 되찾기 어려운 것처럼 기본권을 잃으면 되찾기 힘들다. 되찾기 힘듦. 따라서 잃기 전에 기본권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필자는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 쓰는 연애 편지로 시처럼 아름답고 함축적으로 짧게 압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본권이 점점 길어지면서 더 이상 이렇게 아름답고 함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권을 잇는 곳 기본권을 해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헌법을 지켜야 된다. 기본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본문 해설은 여기까지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뒷장으로 넘겨서 우리 학습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게 읽기 1번 볼까요? 네, 이 글을 바탕으로 독일 기본법이 만들어진 과정을 이해해보자. 첫 번째, 독일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어땠죠? 네, 전쟁 직후였어요. 그래서 독일의 법을 스스로 제정할 여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죠.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이 전승국의 요구에 의해서 독일 기본법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쓰겠습니다. 전쟁 직후 스스로 기본법을 제정할 여력이 없었다. 전승국들의 요구에 의해서 독일의 기본법을 만들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독일 기본법 제정에 참여자. 누가 독일 기본법 제정에 참여했죠? 그렇죠. 히틀러와 나치 제국에서 네, 생존한 서독 정치가들이었죠. 여기다 정리할게요.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탄압에서 생존한 서독 정치가들. 그리고 독일 기본법이 참조한 헌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국 헌법이었죠.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자, 어떤 헌법을 참조를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런 헌법들을 참조를 해서 네, 새로운 헌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독일 기본법이 갖는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죠?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네, 독일은 네, 그 당시 분단 상황이었죠. 그래서 분단 상황에 놓여서 서독과 동독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인 그리고 임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기본법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독일은 분단 상황에 놓여서 서독, 동독을 총괄하는 헌법을 만들 수 없었음. 그래서 임시적인 성격을 지닌 반쪽짜리 헌법이었죠. 네, 이렇게 내용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보도록 합시다. 필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독일 기본법을 만든 사람들의 꿈을 자석 이론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네, 독일 기본법을 만든 사람들의 꿈이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독일이 통일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네, 완벽한 그런 체제가 되면은 다른 한쪽이 따라올 거라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일 전에 독일 기본법 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국민이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든 것은 과도기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기본법은 제정 작업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던 동독 주민들에게도 적용된다 라고 이제 통일 전에 독일 기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자석 이론을 내세웠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통일 후에는 독일 기본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자유로운 민족 자결의 원칙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달성했다. 이로써 기본법은 독일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통일 전에 독일 기본법은 과도기적 성격이고요. 그리고 자석 이론에 따라서 독일이 통일이 된 후에 네, 독일인들을 위한 그런 독일 기본법 전문을 이렇게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독일 전체를 위한 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정리하겠습니다. 과도기적 기본법이 자석의 역할을 하여 동독이 자석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서독으로 통일될 것이라는 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필자가 현재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자. 네, 필자는요, 기본권은 짧고 압축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길어지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기본권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자꾸 덧붙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권의 성격이 의미가 퇴색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다 정리해서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짧은 것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규정이 짧은 것이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의 기본법에서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죠. 기본권에 관한 규정이 전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인 성격에서 점점 멀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기본권이 제한되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 네. 자, 여기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이거죠. 기본권에 대한 규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기본권이 제한되고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왜? 기본권은 더 포괄적이고 강력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학습지를 펼치시고요. 학습지에 여기 내용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스스로 정리를 해보세요. 자, 스스로 정리해보시고 어휘도 한번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따로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